다들 좋은 제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죠? 비싼 마그네슘 사서 매일 먹으면 불면증 사라지고 다리쥐도 없어질 거라고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아무리 비싼 마그네슘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를 잘못 잡으면 효과는 반토막도 안 납니다. 저는 이 사실을 28년 동안 수면과 미네랄 대사를 연구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복용 타이밍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간을 바꾸는 겁니다. 단 그것만으로도 말이죠. 실제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어르신들 중 대부분이 저한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좋다는 영양제 다 해봤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돈만 썼지 효과는 전혀 못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복용 타이밍만 바꿔드렸더니 단 2주 만에 꿀잠을 찾으셨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처음으로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잤다고요. 다리쥐도 안 났다고요.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타이밍이 핵심이구나. 저는 수면과 미네랄 대사를 연구해 온 박사 이서환입니다. 28년간 이 분야만 파고들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하나 제대로 못 먹어서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는데 잘못 먹으면 돈만 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마그네슘 먹고 있는데 효과를 못 느끼고 계신가요? 밤에 잠 못 자서 힘드신가요? 새벽마다 다리쥐 때문에 비명 지르며 깨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은 마그네슘 복용 시간과 방법을 바꿔서 불면과 다리쥐를 동시에 해결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십 년 고생하던 분이 2주 만에 새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마그네슘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에 드세요? 저녁에 드세요? 공복에 드세요? 식후에 드세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습관이 맞는지 틀린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 우리 어머니 73세 김정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머니는 수십 년 동안 다리쥐 때문에 새벽마다 깨셨어요. 밤엔 잠이 오지 않아서 늘 피곤해 하셨고요. 좋다는 제품은 다 사드렸는데 효과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밤 11시에 주무시려고 누우시는데 새벽 2시까지 뒤척이세요. 겨우 잠드셨나 싶으면 새벽 4시에 다리쥐 때문에 비명 지르며 깨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낮에는 식탁에 앉아서도 졸으시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라고 해도 우리 어머니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좋다는 마그네슘 다 사다 드렸거든요. 국산도 먹어봤고 수입산도 먹어봤어요. 비싼 거 싼 거 가리지 않고 다 해봤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복용법을 자세히 물어봤더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매일 밤 10시 공복에 400mg을 한 번에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아, 이거구나 싶었죠. 제품이 문제가 아니라 드시는 방법이 완전히 잘못된 거였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공복 말고 식사 후 30분에 드셔보세요. 그리고 한 번에 드시지 말고 3번으로 나눠서 드세요. 단지 그 한마디로 어머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2주 뒤 다시 만난 어머니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들아,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잤어. 다리쥐도 사라졌어. 낮에 졸리지도 않아. 이렇게 활력 넘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과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수십 년 고생하다가 단 2주 만에 해결한 그 비법이에요. 이 방법을 모르시면 평생 불면과 다리쥐에 시달리실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방법만 알면 오늘 밤부터 당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핵심적인 타이밍 비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황금 시간대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 한 가지만 실천해도 내일 아침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복용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복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드신 마그네슘이 전부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비싼 돈 주고 사서 화장실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핵심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오늘로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쥐 때문에 새벽에 깨는 고통도 끝낼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처럼 불면에서 벗어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마그네슘 효과를 반토막 내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공복에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고 믿으시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공복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속쓰림과 메스꺼움이 생깁니다. 서울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60세 이상 중 절반이 마그네슘 부족을 겪고 있었는데 특히 공복에 복용하신 분들은 흡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73세 김정희 님도 처음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바로 드셨어요. 그랬더니 30분도 안 돼서 속이 쓰리고 메스꺼운 거예요. 심할 땐 토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속이 불편하니까 마그네슘 먹는 게 두려워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식사 후 30분에 드시라고 했더니 음식이 위를 감싸주는 상태에서 마그네슘이 들어가니까 속도 편하고 흡수도 훨씬 잘 되더라고요. 특히 공복에 드시면 위산 분비가 불규칙해져서 장기적으로 위염이나 위궤양 위험도 높아집니다. 만약 지금 속쓰림이나 구토감이 생기신다면 양을 좀 줄이시고 반드시 식후 30분에 드세요. 여러분도 혹시 공복에 드시다가 속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400mg 이상을 흡수하지 못해요. 일본 노년의학회에서도 하루 복용량을 2회에서 3회로 나누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처음엔 하루 한 번 400mg을 한꺼번에 드셨다가 설사와 복통을 겪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장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마그네슘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이상 들어오면 장에서 물을 끌어당겨서 설사를 유발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장 흡수 능력이 젊을 때의 70% 수준이라서 더 심해요. 그래서 아침 100mg, 오후 50mg, 저녁 100mg 이렇게 3번으로 나눠 드시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한 번에 과량을 먹으면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다 밖으로 배출해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사서 화장실로 보내는 거죠. 66세 안정숙 님도 한 번에 500mg을 드셨다가 하루 종일 화장실만 들락날락 하셨대요. 그런데 200mg씩 아침 저녁으로 나눠 드시니까 설사도 멈추고 효과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한 번에 몰아서 드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흡수율 낮은 형태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약국 가시면 산화 마그네슘이 제일 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변비약으로 쓰는 거지 몸에 흡수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 식품영양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흡수율 70% 이상으로 가장 높다고 밝혔어요.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4%밖에 안 됩니다. 100mg 먹으면 4mg만 흡수되고 나머지 96mg은 그냥 배출돼요. 반면 글리시네이트는 70mg 이상 흡수됩니다. 같은 돈 쓰는데 효과는 17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처음엔 싸다고 산화용을 드셨다가 설사만 하고 효과는 전혀 못 보셨대요.
그런데 글리시네이트로 바꾼 뒤부터 숙면도 하시고 다리쥐도 사라졌죠. 약국에서 살 때 꼭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인지 확인하세요. 말레이트도 흡수율이 60% 정도로 좋은 편입니다. 가격보다 형태가 훨씬 중요합니다. 몇 천 원 아끼려다 효과를 못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태를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 실수는 칼슘이나 카페인과 함께 복용하시는 겁니다. 칼슘과 카페인은 마그네슘 흡수를 크게 방해해요.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카페인 섭취 후 2시간 내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체내 마그네슘 배출이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침 커피 마시고 바로 마그네슘을 드셨는데 그러니까 효과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카페인은 신장을 자극해서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빼내버립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드셨다면, 칼슘제를 드셨다면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고 마그네슘을 드셔야 합니다. 칼슘도 마찬가지예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같은 통로로 흡수되는데 칼슘이 자리를 차지하면 마그네슘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63세 서미영님은 아침에 칼슘제와 마그네슘을 함께 드셨는데 6개월을 먹어도 효과가 전혀 없으셨대요. 그런데 아침엔 칼슘, 저녁엔 마그네슘으로 바꾸니까 한 달 만에 효과를 보셨어요. 아침 커피는 드셔도 되는데 점심 이후로는 카페인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은 수면에도 방해가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커피 마시고 바로 영양제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고치세요. 다섯 번째 실수는 복용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 먹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세요. 하지만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저장고를 채우는데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영국 임상영양학회에서도 최소 12주간 꾸준한 복용을 권장하고 있어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 뼈와 근육에 저장돼요. 부족한 상태에서 드시기 시작하면 일단 저장고부터 채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증상 개선이 나타나죠. 그래서 2주 정도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도 2주 후부터 수면 개선을 체감하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엔 다리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엔 피로감까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70세 박민철님은 3일 먹고 효과 없다고 그만뒀다가 제가 다시 권해서 3개월을 채웠더니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불면증이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되셨대요. 하루도 거르지 말고 3개월은 꼭 유지하세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바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장고가 다시 비면 증상이 재발하거든요. 최소 6개월은 드시고 그 다음엔 양을 조금 줄여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꾸준히 드셔보셨나요?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이렇게 잘못된 습관 5가지만 고쳐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공복 대신 식후 한 번에 대신 나눠서 산화형 대신 글리시네이트, 카페인과 함께 대신 간격 두고 일주일 대신 3개월. 이것만 바꿔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황금 타이밍은 저녁 식사 후 30분입니다. 이 시간이 왜 좋으냐면 음식물이 위장에 있어서 마그네슘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저녁에 드시면 밤사이 근육 이완과 수면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거든요. 공복은 절대 피하시고요. 특히 단백질 식사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저녁에 두부 밥 뭐 드셨어요? 생선 한 토막 드셨어요? 달걀찜 드셨어요? 이런 단백질 반찬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면 체내 흡수가 훨씬 좋아져요. 우리 어머니도 저녁 생선구이 드시고 30분 후에 마그네슘 한 알 드셨는데 그날 밤부터 잠이 확 달라지셨대요. 오늘 저녁 메뉴에 단백질 하나 꼭 챙기세요. 두 번째 타이밍은 아침 식사 후 30분입니다. 아침에 한 알 드시면 하루 종일 근육 기능이 안정되고 피로감도 덜해요. 역시 공복은 피하셔야 하고요. 아침 8시 전후로 물 한 컵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68세 박영수님은 아침 식사 후 바로 마그네슘 한 알을 습관처럼 드셨는데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피로감이 3주 만에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드시면 낮 동안 근육 경련도 예방되고 집중력도 높아진다고 느끼셨대요. 아침에 한 알 챙겨 드실 준비 되셨나요? 세 번째로 운동 30분 전에 소량 복용하면 다리쥐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전에 50mg 정도만 물과 함께 드세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마그네슘 소모를 늘리니까 피하시고요. 가볍게 30분 정도 걷기 전에 드시면 됩니다. 71세 최인호님은 매일 아침 산책 가기 전에 마그네슘 50mg을 드셨는데 그 후로 운동 중에 다리쥐가 한 번도 안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공원 한 바퀴 돌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벤치에 주저앉곤 하셨는데 이제는 두 바퀴도 거뜬하시대요. 요즘 다리쥐 때문에 잠 설친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비타민 B육을 함께 드시면 마그네슘 흡수가 더 높아집니다. 비타민 B육과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도와주거든요. 복잡하게 따로 살 필요 없이 비타민 B복합제 하나면 충분해요. 저녁에 마그네슘 드실 때 비타민 B6 10mg 정도 함께 드세요. 65세 이명숙님은 비육을 함께 드신 후부터 수면의 질이 확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꿈도 덜 꾸고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됐대요. 여러분도 비타민 B 함께 챙기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로 수면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를 통한 흡수도 무시 못해요. 물 온도는 체온보다 살짝 따뜻하게 40도 정도면 적당합니다. 앱섬솔트 반컵을 대야에 넣고 15분간 발을 담그세요. 앱섬솔트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하거든요. 74세 한정민님은 매일 저녁 족욕 후 마그네슘을 드셨는데 다리 부기도 빠지고 숙면도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발이 따뜻해지면서 온몸이 이완되는 느낌이 든대요. 오늘 밤 발 한번 담가 보실래요? 여섯 번째로 스트레스 심한 날에는 양을 조금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마그네슘 소모가 평소보다 2배 늘어나거든요. 평소 하루 250mg 드시던 분이라면 스트레스 심한 날엔 300mg까지 늘려도 괜찮아요. 단 한 번에 먹지 말고 나눠서 드세요. 69세 윤미경님은 손자 돌보는 날마다 스트레스로 밤에 잠을 못 이뤘는데 그런 날 저녁에 마그네슘을 50mg 더 드시니까 푹 주무시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심한 날일수록 마그네슘이 더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일곱 번째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드셔야 마그네슘이 혈액을 타고 온몸에 잘 퍼져요. 특히 마그네슘 드실 때 물 한 컵을 꼭 함께 마시세요. 72세 김순덕님은 물을 잘 안 드셨는데 마그네슘 먹을 때마다 물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니까 변비도 해결되고 피부도 좋아지셨대요. 물과 마그네슘의 조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로 카페인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카페인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한다고 말씀드렸죠. 아침 커피는 괜찮은데 오후 2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완전히 끊으세요. 그래야 저녁에 드시는 마그네슘이 제대로 흡수됩니다. 70세 조영희님은 오후 커피 한 잔 때문에 밤잠을 설치셨는데 오후 커피를 끊고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니까 저녁 마그네슘 효과가 2배로 좋아지셨대요. 여러분도 오후 2시 이후엔 카페인, NO 기억하세요. 아홉 번째로 칼슘제와의 간격을 꼭 지키세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침에 칼슘제 드셨다면 저녁에 마그네슘 드시는 식으로 시간차를 두세요. 최소 6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67세 정미란님은 아침 저녁으로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드셨다가 둘 다 효과를 못 보셨는데 아침 칼슘 저녁 마그네슘으로 바꾸니까 뼈 건강도 좋아지고 수면도 개선되셨대요. 열 번째로 마그네슘 복용 후 바로 눕지 마세요. 드시고 최소 30분은 앉아 계시거나 가볍게 걸으세요.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녁 식사 후 30분에 마그네슘 드시고 또 30분 후에 주무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75세 송기철님은 마그네슘 먹고 바로 누워서 속이 쓰렸는데 30분 후에 누우니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셨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렇게만 해도 불면과 다리쥐, 만성 피로가 함께 줄어듭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핵심만 딱 잡아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잘못된 상식은 공복에 먹으면 흡수 잘 된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효과 빠르다. 싼 제품이나 비싼 제품이나 똑같다. 이런 것들이었죠. 올바른 관리는 식후 30분에 나눠서 꾸준히 먹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쓰리고 설사가 나고 불면증은 더 심해지고 다리쥐는 계속되고 비싼 돈만 화장실에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꿀잠을 자고 다리쥐가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활력이 넘치고 낮에 피로감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김정희 님이 그랬잖아요. 단지 복용 시간과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수십 년 고생하던 불면과 다리쥐가 2주 만에 사라졌어요. 3개월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활기차게 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녁 식사 후 30분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알. 이것만 바꿔도 내일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두부 반모나 생선 한 토막 드시고 30분 후에 마그네슘 알물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단 하루만 해보세요.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2주차부터 수면이 달라지고 한 달 후엔 다리쥐가 줄고 3개월 후엔 피로감까지 확 개선됩니다. 김정희님처럼 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없이 100세까지 걷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시는 분들, 오래 걸으면 무릎이 아프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꼭 보러 오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가벼운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불면이나 다리쥐로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꼭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그네슘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